안녕하세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린 지가 진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2023년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7월이거든요. 엄청 덥습니다. 무더운데요. 곧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 거고, 찬바람이 불다 보면 어느덧 길가에 캐롤송이 울려 퍼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2023년도 노동법 하반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3년도 노동법 달라지는 내용 중에서 노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크게 이제 6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고요.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남은 유사산 휴가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대지급금 노무사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요. 휴게시설 설치 범위가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는 한데 2023년 7월 중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될 거고요. 중대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거기는 한데 노사가 이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좀 준비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 개의 사업장에 걸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게 확대가 됐는데 2023년도 7월 1일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로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자, 산재보험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당연히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형태는 왠지 개인 사업자야. 예, 형태는 개인 사업자가 맞아요. 그런데 한 사업장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전속되어 있다. 한 사업장에 거의 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우리가 줄여가지고 보통 특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라이던데 있잖아요. 라이던데 한 업체, 한 플랫폼에서만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일감을 한 플랫폼으로 받고 있어. 대리운전 기사인데 한 업체 소속으로만 일해. 보험 설계사인데 한 보험회사 소속으로만 일해. 자, 요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경우는 약간 근로자 삘이 난다. 예. 그러니까 형식은 개인 사업자인데 실제 일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근로자랑 유사하다고 해서 특고라고 분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어요. 예, 최근 일이긴 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되느냐 봤더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로 2023년도 7월 1일자로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기존의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님, 라이더님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이 전속성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야만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였는데 이제는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여러 사업장에서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A 골프장, B 골프장, 그리고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에서 여러 개에 걸쳐서 일하는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개념 자체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에서 지금 노무 제공자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범위가 이 정도다라고 본다면 노무 제공자의 범위는 더 넓어졌어요. 더 넓고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예정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2023년도 7월 1일자로 포섭된 직종이 있습니다. 예, 포섭된 직종이 예를 들어서 관광 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후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소결론을 내릴게요. 소결론. 자, 근로자와
산재법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근로자는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100%다 부담을 하고요. 산재법 적용받는 이제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요, 회사 반, 예, 노무 제공자 반, 50대 50으로 부담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로자성 그리고 개인 사업자성이 약간 믹스된 형태이다 보니까 보험료도 마치 이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50대 50 나눠서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남은 유사산 휴가 급여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 자,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가 있어요.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자, 출산을 앞두고, 그쵸? 출산 전, 그리고 출산 이후에 휴가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그것을 우리가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하고, 기간은 90일 되고요. 뭐 쌍둥이나 삼둥이처럼 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 상황. 자, 기간제 근로자인데 내가 뭐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현재 11개월이 됐어. 그래서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았단 말이죠. 근데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뱃속에 이제 아이가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출산 전후 휴가 들어갔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계약은 종료되는 거죠. 네. 30일 남았어. 그래서 30일 출산 휴가 썼어. 근데 남은 출산 휴가 며칠이에요? 60일 남았단 말이죠. 그럼 60일 어떻게 해? 계약은 종료가 되었단 말이죠.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법 원칙상 어쩔 수가 없어. 국가가 계약을 강제로 막 늘리를 권한은 없단 말이죠. 계약은 종료되는 건데, 그럼 국가가 이 저출산 시대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남은 그 출산 전후 휴가 뭐 60일이라고 칠게요.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보장을 해줘요. 고용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유사산 휴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산 휴가는요, 출산 휴가와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뱃속에 이제 소중한 생명을 잉태했다.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소중한 생명이 출산한 게 이제 출산 휴가가 되는 거고, 출산하지 못했어. 그 경우에 근로자에게 쉼을 주는 것이 바로 유사산 휴가가 되고요. 그 기간은 그 유산 시점 이전에 그 생명을 얼마나 이제 잉태했었냐, 그게 11주냐, 뭐 20주냐, 뭐 28주냐에 따라서 기간이 비례해서 다르게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유사산 휴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1개월 앞두고 유사산 휴가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90일짜리 유사산 휴가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30일 유사산 휴가 쓰고 계약이 종료가 돼버렸잖아. 지금 보신 것처럼 계약이 종료가 됐잖아.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그걸로 끝이었는데 2023년도 7월 1일자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까 출산 전후 휴가 보셨던 것처럼 남은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유사산 휴가 기간만큼 상당한 급여가 보장이 된다. 요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급금 노무사 지원 제도가 2023년도 7월 1일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대지급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 옛날에 체당금은 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은 돈을 못 받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국 부득이하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란 말이죠. 당장 위기가 닥쳐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나중에 사용자에게 대신 내놔라. 임금 우리가 대신 지급했으니까 임금 내놔라 라는 것이 바로 구상권 청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지급금이라는 것이 결국 회사가 지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노동청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이것을 입증하는 게 쉽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노무사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지급금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수입료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무료로 이제 공인노무사 지원을 해주는데, 자,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게 30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7월 1일자로 말이죠. 또 있습니다. 또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월 350만 원 이하여야 됐었어요. 그만큼 회사의 어떤 여력이 원래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던 회사였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화가 됐냐면, 사업장 월평균 보수는 350만 원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본인 월평균 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선 노무사의 어떤 그런 개념이죠.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네 번째는요, 휴게시설 설치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8월 18일자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8월에 50명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이 됐어요. 근데 올해 2023년도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자, 그럼 설치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과태료. 예,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요. 2023년도 이제 6월 말까지 원래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7월 중에 결정이 될 예정이고, 이제 2023년도 현재 9,620원인데 2024년도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10,000원을 넘을 것이냐, 넣는다면 얼마 수준에서 결정이 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이것이 7월 중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노사가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 사항이 7월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회사에 대해서 중처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뭐 상반기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 그리고 실형까지 선고된 케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4년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회사에게 적용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특히 하반기에 신경을 좀 써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요. 확실히 봄하고는 촬영 조건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에 찬바람 불 때 감기 조심하시고, 하반기 건강과 건승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